중학교 3학년 천재이제 6과 본문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을 한층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죠. The story of the commons. common이라고 하는 말이 참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 형용사로 쓰였을 때의 뜻이 있죠. 형용사로는 공통의, 공유의, 공공의 이런 뜻이 있고, 여기서는 s가 붙은 걸로 봐서 형용사가 아닌 명사로 쓰인 거겠죠. 명사로 썼을 때는 특히 여기에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쓰는데 공유지 또는 공용지,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그런 공간을 얘기합니다. 자, 공유지 이야기입니다. 첫 문장부터 가죠. Once upon a time, 오래오래 전에, long, long ago, there was a small village. 조그만 마을이 있었다고 하네요. 숲속에. 뭐 특별할 거 없죠? The villagers were farmers and raised cow. and라는 등기 접속사는 동사 1번과 동사 2번 두 개 붙여주고 있네요. 마을 사람들은 농부들이었고요. 그리고 소를 길렀다고 합니다. 여기 villager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마을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마을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관사 더. 그리고 raise라고 하는 동사, 타동사이죠. 타동사로 쓰이면 들어 올리다 라는 뜻도 있고, 일으키다, 승진시키다.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기르다, 사육하다, 양육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또 한편으로 raise가 뒤에 돈과 관련되는 말이 쓰여서, 예를 들어서 펀드 같은 이런 말이 오면 돈을 조달하다, 모으다, 마련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참고로 자동사 rise랑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른다 그럴 때 the sun rises in the east, 그때는 떠오르다 라는 자동사,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이겠죠. rise와 raise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음 문장, luckily, 운이 좋게도 some good grassland는 좀 좋은 초원이, 풀밭이 라이의 과거형 놓여 있었습니다. 라이는 자동사입니다. 거짓말하다 그 라이 말고 놓여있다, 누워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이. 이 라이의 과거형이 lay이고 과거 완료형이 lane이죠. lie, lay, lane. lie, lay, lane. 소리를 내어가면서 기억을 해두면 여러분들 무의식이 기억을 해둘 겁니다. lie, lay, lane. 참고로 이거랑 같이 헷갈려서 나오는 동사 중에 lay라고 하는 타동사가 있죠. 타동사 lay는 뭐뭐를 놓다, 두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는 눕히다 라는 뜻을 쓰고 있는 lay. lay의 과거형은 lay, laid, 그리고 과거 분사형도 laid. 과거, 과거분사. lay, laid, laid.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luckily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부사인데, 부사에 대해서 우리 잠깐 좀 공부하고 갑시다. 부사는 보통 형용사나 동사나 다른 부사나 어떤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런 거를 부사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방금 여기에는 이 luckily가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 콤마까지 붙어 있는데 이런 부사를 문장 부사라고 부릅니다. 좀 유식한 말인데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 내용이지만, 이 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런 부사이고, 이 문장 부사 안에서도 좀 더 종류를 구분하자면 연결 부사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코멘트 부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크게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아마 이 명칭은 모르더라도 한 번쯤은 본 것들일 겁니다. 연결 부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 부사이죠. 그러면서 어떤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가거나 예시에 들어가거나 for example 같이, 또는 결과 as a result 같은, 또는 역접 however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이런 거를 연결 부사라고 합니다. 한편 코멘트 부사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하는 사람의 어떤 평가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 또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들어가는 그런 부사를 코멘트 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방금 여기에 luckily 같은 경우는 말하는 사람의 그 감정 또는 평가가 들어가는 이 코멘트 부사에 해당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happy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썼다면 행복하게도, 이런 것도 역시 코멘트 부사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멘트 부사라 하더라도 이것이 항상 코멘트 부사라는 말이 아니고 문장의 쓰임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he happily accepted my proposal. 내 제안을 행복하게 받아들였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문장 부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부사가 되어서 동사를 꾸며주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장 부사는 문장 앞에 놓여서 콤마 찍은 이런 것들을 문장 부사라고 한다. 이 정도만 간단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운이 좋게도 풀밭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었네요. In the middle of the village. in 가운데 안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Let's share the common. 나눕시다. 특별할 거 없죠. My cow can get enough grass. 내 소가 충분한 풀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게
cow인데 cow의 복수형은 당연히 cows겠죠. 근데 cow 하면 근데 보통 소라고 알겠지만 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방금 여기서 cow는 암소입니다. 암소를 키우는 이유는 젖을 짜기 위함이죠. 반면 숫소, 고기를 위해서 키우는 그 숫소는 왜 우리 불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ox라고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암소, 숫소 구분 없이 소떼들을 의미할 때 catt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소떼들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암소는 충분한 풀을 뜯어먹을 수 있겠구나. Yes, there's plenty for every cow. 모든 이 소들을 위한 충분한 양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네요. plenty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거겠죠. 명사로 쓰이면 뭐 어떤 대량, 풍부, 뭐 많음 이런 뜻인 거고, plenty가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겠죠. 형용사로는 많은, 풍부한이라는 뜻이고, 또 심지어 부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Everyone was allowed to use the grassland. 이때 everyone은 마을 사람들 전체를 있겠죠. 모든 사람들은 허락받았습니다. 참고로 everyone은 단수치구에서 뒤에 비동사가 was가 됐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한 게 아니라 허락을 받은 거니까 수동태로 쓰고 있네요. 당연히 마을 사람들 서로에 의해서 아니면 마을의 어떤 뭐 이장님에 의해서 아니면 마을의 어떤 위원회에 의해서 허락을 받았겠죠. 누가 허락을 했는지는 굳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생략하고 쓴 겁니다. 허락받았습니다. 당연히 투부정사 나와야죠. be allowed to 하면 뭐뭐 하도록 허용되다 라는 얘기입니다. The grassland를 그 구체적인 이 풀밭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자 그럼 우리 아까 좀 전에 배웠던 그 부사 한번 복습해 봅시다. Therefore 하고 콤마 찍혀 있죠? 자 그러면 문장 부사이겠네요. 문장 부사 중에서도 연결부사이겠습니까? 코멘트 부사이겠습니까? 그렇죠? 연결부사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부사 중에서도 therefore 이런 것들은 그러므로 그 결과, 그러니까 결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용상 결과에 해당되죠. 뭐 hence 이런 걸로 바꿔서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thus로 바꿔 쓰거나 it was called the commons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it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공유지를 가리키는 얘네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the grassland 요곳을 가리키는 거니까 대명사, 지시대명사이겠습니다. commons라고 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당연히 수동태이지만 by 행위자가 생략되어 있죠. 앞으로 여러분이 수동태 문장을 보게 되면 by 행위자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전통에 따라서 by tradition, each family는 각각의 가족은 each는 항상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each 다음에 있는 명사도 단수형이 와야 되죠. 참고로 조심해야 될 거 each 바로 뒤에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each of 하고 나서 명사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때는 복수 명사를 써야 된다. 복수 명사를 쓰지만 이 표현 전체는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뒤에 단수 동사가 오겠죠. 각 가족은 only had one cow, 소를 한 마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 it was easy 할 때 이때 it은 가주어,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인데 이 문장을 처음 보자마자 얘가 가주어다라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문장을 끝까지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겠죠. 쉽다라고 했고 누가 쉽냐면 for each cow in the village까지를 잠깐 가려놓겠습니다. to find enough grass 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럼 여기 충분한 풀을 찾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이죠.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적 용법이겠습니다. 자, 풀은 풀인데 어떤 풀이냐면 먹을 풀이죠. 여기 있는 부정사의 각각 용법이 다르니까 당연히 구분해야죠. 앞에 있는 grass라는 명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설명했었던 것처럼 형용사적 용법 안에서도 명사와 뒤에 있는 부정사가 다양한 관계를 가진다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grass와 to it은 무슨 관계죠? 그렇죠. 동사의 목적어 관계죠. 앞에 있는 grass가 일종의 목적어인 거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일종의 동사인 거고 타동사의 목적어 관계로 이어지는 이런 거면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참고로 목적어 관계뿐만 아니라 주어 동사 관계, 주술 관계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는 기타 뭐 시간, 방법, 장소 같은 부사적 관계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동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이었습니다. 자, 앞부분에 각 가족이 소를 한 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원인, 그래서 그 결과 찾기가 쉬웠다. 결과. 그래서 이 so는 등위 접속사이면서 앞에 원인과 뒤를 결과로 이어주고 있죠. 만약에 여기에 빈칸이 여기에 있으면 so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이 앞절과 뒷절을 연결할 때 앞부분에 빈칸이 있으면 여기 이 자리는 because를 넣을 수 있겠죠. 원인에 해당되는 자리에는 because를 붙이는 거고 결과에 해당되는 거에 때는 so를 붙일 수 있겠죠.
The grass on the commons까지가 주어이네요. 그 공유지에 있는 풀은 구체적인 풀 the was green 푸르렀습니다. all summer long 여기 all summer가 겉으로 보기에는 형태상으로 보기에는 명사구이죠. 모양상으로는 명사구이지만 기능상으로는 부사구입니다.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나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I met her this morning. 그러면 this morning만 보면 이건 명사구인데 근데 실제 쓰임은 부사구처럼 쓰이는 그런 것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문장 끝에 long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네요. 이 long의 품사는 뭐 긴이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여기 끝에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 long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부사의 문법을 좀 깨뜨리고 갑시다. 이 부사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나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때로는 여기처럼 명사 바로 뒤에서 명사를 강조해주는 그런 용도로도 씁니다. 명사 뒤에서 명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부사는 명사도 꾸며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ong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특히 앞에는 시간 관련된 말이 나오죠. 어떤 시간 내내 지속되고 계속되는 거를 강조해주는 그런 부사입니다. long. 그러니까 여름 내내라는 뜻이죠. 참고로 long은 동사로도 쓰이죠. 동사로 long 한다 그러면 갈망하다, 뭘 간절히 바라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사가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텐데 여러분이 매번 보는 그런 그 문장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가 있다 그럴 때 about 100 people 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러면 100명은 당연히 명사 덩어리인데 앞에 있는 이 about은 대략, 약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뒤에 있는 명사를 강조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명사를 꾸며주는 부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폭을 좀 넓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If I had two cows, I would be richer. 드디어 나온 이번 단에는 또 핵심 문법이기도 한 가정법 문법이 등장했습니다. 여기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으면 이걸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고 했죠. 중학교 문법에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다라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텐데 맞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은 이 두 마리 이 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현재 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상상해서 현실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두 마리 소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더 부자가 될 텐데 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현실과 반대되는 상상을 해서 표현하는 가정법의 독특한 시간 표현 방식. 그래서 시제를 한 시제 앞당겨서 표현하죠. 현재가 아닌 과거로 표현했고 그러면 이거를 그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하면 좋겠죠. 그때 흔히 쓰이는 접속사가 as입니다. 내가 소 두 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as I 직설법을 바꿀 때는 원래 시제로 돌아와서 시제도 바꿔야 되겠고 긍정 부정도 정반대로 바꿔야 되겠죠. As I don't have two cows. 두 마리 젖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여기에 can't be richer.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뺏겼으면 되겠고 이때 can't 대신에 뭐 don't라고 해도 되겠고 아니면 may not 이라고 표현해도 되겠고 다양한 조동사, 문맥에 자연스럽게 연결을 주는 조동사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두 마리가 더 있다면 부자가 될 텐데 두 마리가 없어서 부자가 안 된다 라는 가정법 문장이었습니다. 가정법은 항상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법 과거. No one will notice it.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를 한 마리 더 갖고 온다면 그거죠.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No one 대신에 nobody라고 써도 그게 뭐 문제는 없겠죠. But 어느 날 a villager 한 마을 사람이 broke the rule 그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서 정관사 더는 마을 사람들이 세운 그 각 집마다 소를 한 마리만 가진다, 키운다라는 그 규칙이겠죠. 그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he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니까 대명사 가져왔습니다. another cow도 다른 소 한 마리를 가져왔네요. and 자 등위 접속사니까 연결하는 거 빨리 찾아요. 바로 뒤에 봤더니 동사 과거형 있죠. 그럼 앞에서도 동사 과거형 1번 동사, 2번 동사입니다. 이 let이 과거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he가 주어인데 he가 3인칭 단수죠. 그리고 시제가 현재였다면 let에다가 s가 붙었겠죠. 근데 s가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과거형이다 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brought와 let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마리 소를 갖고 왔고 and let it 그것으로 하여금 여기서 가져온 그 소 대명사겠죠. 그 raise 하게끔 했습니다. raise는 풀을 뜯어먹다 라는 뜻입니다. 소가 풀을 뜯게끔 했습니다. on the common 그 공유지 위에서 전치사 on은 면 위에 접촉한 그 면 위를 가리킬 때 on입니다. 풀 뜯어먹는 건 당연히 땅바닥에서 솟아난 그 풀을 뜯어먹는 거니까 on이겠죠.
특별할 거 없고 이때 lesson 사역동사라고 하죠. 사역동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make라고 하는 사역동사 그리고 have라고 하는 사역동사 그리고 let이라는 사역동사 뭐 같은 사역동사로 분류를 하지만 얘네들이 뜻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make는 좀 강제적으로 시키는 느낌이고 have는 시키긴 시키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충분히 시켜도 되는 그런 허용된 관계에서 시키는 거이고 let은 허락하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죠. 그래서 뭘 시킨다기보다는 하게끔 하다,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그래서 사역 동사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약간씩 다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공유지에서 어쨌든 불을 뜯게끔 허락했습니다. He thought that 명사절 접속사가 나왔죠. 얘가 왜 명사절 접속사냐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죠. 이 thought라고 하는 동사가 타동사니까 타동사 뒤에 있는 이 that 이하 전체가 다 목적어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고 이 that을 명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목적어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은 흔히 생략하고 쓰죠. 구어체에서는 생략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이런 문어체 글자로 쓰는 거에서는 잘 생략하지 않기도 합니다. Nobody would notice it.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여기 조동사 would가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생각한 거 과거죠. 그 생각한 과거의 시점에서 봤었을 때의 미래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월 1일 날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5월 1일 날 생각했는데 아무도 이걸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한 5월 3일쯤 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한 거죠. 그러면 5월 1일의 관점에서 보면 5월 3일은 미래인 거죠. 그래서 조동사 will을 써야 되는데 이 주절이 과거라서 이 종속절도 주인님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will을 would로 과거 시제로 바꿨습니다. notice 알아차리는 거고 is은 목적어 그거이죠. 불뜯게 하는 거. A happy feeling filled his heart. 행복한 느낌이, 감정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When. 자, 일단 여기에 있는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수도 있겠죠. His heart라고 하는 목적어를 문두로 보내서 his heart 그리고 was filled with a happy feeling. 이렇게 하면 수동태겠죠?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when 나왔으니까 when의 종류 빨리 구분하고 가야죠. 의문사 아니죠? 관계부사 아니죠? 관계부사가 아니라는 거는 선행사에 시간 관련되는 표현이 없는 걸 봐서 관계부사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접속사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when을 구분할 때 의문사인지 관계부사인지 접속사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문법의 상당한 고수 수준이 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He thought of the milk. 우유를 생각했네요. And cheese. 그리고 치즈를 생각했네요. 이때 and는 milk랑 치즈, 명사 두 개 붙여주고 있고요. 자, 우유랑 치즈를 생각을 했는데 어떤 우유랑 치즈냐면 that 관계대명사인지 아니면 접속사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바로 뒤에 that를 보니까 the second cow would bring 하고 나서 뭘 가져오는지 목적어가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어 있는 그 목적어가 바로 앞에 있는 the milk랑 치즈이겠죠? 이 milk랑 치즈를 대신해서 대명사로 쓴 것이 that입니다. 그래서 얘는 관계 대명사이죠. 뒤에 있는 절이 이 that을 제외한 뒤에 있는 절 부분이 완전하지 않고 그리고 앞에 있는 선행사가 다시 쓴 것이 that이고 그래서 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을 대신해서 쓴 대명사. 그래서 이걸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생략할 수 있습니다. which로 바꿀 수도 있다. 이 정도쯤은 중학교 2학년 문법이죠. 그 두 번째 암소가 가져다 줄, 자기 가족에게 가져다 줄 그 우유랑 치즈를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을 때 접속사. 자, 그러면 이 when의 접속사라고 했는데 when 이하라 무슨 절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겠습니다. 부사절 중에서도 내용상 when은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 부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더 완벽한 표현이죠. He has 4 children. 애들이 4명이나 있네요. If I were you, I would raise another cow. 내가 너라면 가정법 또 나왔습니다. 가정법 과거죠. 나는 네가 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난 네가 될 수 없죠. 상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상상해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걸 가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실현 가능한 거를 현실적 가정이라고 하고 실현 불가능한 거를 상상적 가정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실현 불가능한 상상적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왜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때도 if를 쓰는데 그런 거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현실적 가정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씁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또 다른 소 한 마리를 키우겠습니다. 가정법 표현이었습니다. Thanks for the tip. 자, 우리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이 땡스에 밑줄을 붙이고 이 땡스의 품사가 뭐냐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틀립니다.
자, 밑에 thank you for 하고 뜻이 같다라고 하니까 thank 이거는 주어가 생략된 I thank you for니까 이거는 동사지? 그러면 얘도 동사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동사 전혀 아니고요. 뭐냐? 정답은 감탄사입니다. 예, thanks라고 하는 말로 단독으로 쓸 수 있죠. 고마움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 감탄사, interjec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조언에 감사합니다. thanks to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뒤에 뭐뭐 덕분에라고 할 때 thanks to your help, 당신의 도움 덕분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는데 이때 thanks to는 전치사이죠. 근데 단어가 두 개 있으니까 구전치사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thank과 관련되는 다양한 표현이 있네요. 동사도 있고 감탄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심지어 thanks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감사, 고마움, 명사도 가능합니다. A few days later, 며칠 뒤에 그 농부는 방문했네요. Close friend,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친한 친구.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had 4 children. 4명의 아이가 있는 그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자, 이 주격 관계대명사를 해석할 때 앞에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죠. 콤마가 있는 거를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계속적 용법인 거랑 지금 여기는 콤마가 없죠. 그러면 제한적 용법, 다른 말로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계속적 용법일 때는 앞에서 끊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한정적 용법일 때는 뒤에서 오히려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방식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한 가까운 친구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만약에 계속적 용법이었다면 해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까운 친구를 한 명 방문했는데 끊고 근데 그 사람이 4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고 당연히 뜻도 달라지겠죠. 이 뜻의 차이를 구분을 못하는 학생이 있을까 싶어서 잠깐만 설명하면 이 계속적 용법으로 했을 때는 앞에 있는 이 선행사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구 한 명이 딱 있는데,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이가 4명 있었다라는 말이 된 거고, 만약에 한정적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친구가 여러 명이 있는 겁니다. 가까운 친구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는 친구가 아이가 2이 있고 어떤 애는 아이가 3이 있고 어떤 애는 아이가 뭐 1명 있고 어떤 애는 아이가 4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둔 친구, 그래서 얘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범위를 좁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한적, 한정적 용법의 해석 방법입니다. 두 가지 차이를 구분해 두길 바랍니다. He wanted to help his friend. 친구를 돕고 싶었죠? want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는 부정사니까 명사적 용법이겠죠. 등위 접속사 so가 또 나왔습니다. So he told him in secret. 전치사랑 명사랑 결합돼서 부사처럼 쓰이는 거는 뭐 영어 표현에서 워낙 흔하니까 비밀스럽게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이때 힘은 당연히 앞에 있는 그 친구겠죠. If I were you, I would bring in one more cow. 한 마리를 더 데려오겠다. 자, bring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뒤에 in 붙었는데 이 in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이죠. 부사니까 여기 이 자리에 놓지 않고 one more cow라는 목적어 바로 뒤에 여기다가 옮겨도 되겠죠. Bring one more cow in. Bring in, bring 가져오다인데 bring in을 붙이게 되면 특별히 안으로 데려오다, 가져오다라는 그런 의미가 in이라고 하는 부사의 의미가 살짝 더 덧붙여지죠. 자, 그리고 만약에 one more cow가 대명사 it이었다면 당연히 여기 사이에 집어넣어서 bring it in이 될 겁니다. 반드시 사이에 집어넣어야죠. and 등위 접속사. 빨리 찾아봅시다.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거. and 바로 뒤에 raise라고 하는 동사 원형 보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동사 원형 1번, 동사 원형 2번, bring과 raise를 연결해 주게 하는 등위 접속사.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one more cow이겠죠? 그것을 이 공유지에서 기르겠다. 내가 너라면. The friend thanked him. 이때 thank는 당연히 동사겠죠. 그 친구는 고마워했고요. and did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 1번, 동사 2번 붙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가 조언해준 대로 한 마리를 더 가져오는 거를 얘기하겠죠. 원래는 여기에 이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brought in one more cow를 써야 되는데 같은 동사의 반복이 피하기 위해서 did라는 동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사 중에서도 대신 쓴 대동사라고 부릅니다. brought라는 동사를 대신해서 쓴, 누가 보더라도 앞뒤 문맥을 계속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did가 bring을 대신해서 썼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겠죠. 이럴 때 흔히 대동사를 씁니다. 영어에서는 같은 표현을 2번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명사도 발달이 되어 있고 형용사도 발달이 되어 있고 대부사도 발달이 되어 있고 다양한 대표현들이 있습니다. As he was told the next day. 다음 날 he was told는 수동태니까 말한 게 아니라 들은 거겠죠. 그 들은 대로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as는 당연히 접속사입니다.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있죠. 접속사 중에서도 부사절 접속사이겠죠.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as가 참 뜻이 많은데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겠고 이유를 나타낼 수도 있겠고 근데 여기서는 뭐뭐대로 뭐뭐처럼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접속사를 양태라고 문법용어로 부릅니다. 양태는 뭐 모양이나 상태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양태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도 어디 가서 잘난 척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I'm new. 나는 새로 왔다. 소들이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중이죠. Who is lying there? 누가 누구 있냐? 여기 진행형에 쓰인 ing는 동명사가 아닌 현재 분사이죠. 이건 뭐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의 문법입니다. I don't know. 블라블라블라. I can be the richest farmer in this family. 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농부가 될 수 있다. 여기 최상급 표현을 쓰고 있네요. 최상급 앞에 항상 더 붙여야 되는 거 알고 있죠? soon, 곧 역시 부사이네요. Other villager, 다른 마을 사람들도 did the same, 똑같이 했습니다.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는 또 역시 자기들도 암소를 더 데려왔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참고로 정관사 더를 쓰면 안 되겠죠. 다른 마을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때 정관사 더를 넣게 되면 마을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인지 누구인지를 명확히 범위를 알 수 있을 때 그때 더를 쓰는 것이고 이때는 몇 명인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냥 막연히 다른 사람들. 그래서 정관사 더를 빼고 other villagers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이때 did도 대동사로 쓰였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비밀스럽게 가져왔답니다. One more cow를 공유주에 가져왔고 while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some과 others 이런 부정대명사 표현 익숙해져야죠. 역시 몇 명인지 누구인지 모르는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랬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다른 부류도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첫 번째를 some, 두 번째 거를 others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역시 the를 붙이면 안 되겠죠? 특정한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밀스럽게 가져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brought even more, 더 많은 것들을 가져왔답니다. 여기 more 다음에 cows가 생략되어 있겠죠? 더 많은 cow들. 어떤 사람은 한 마리를 가져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 마리를 가져왔다. 이고 이때 even은 뒤에 있는 비교급을 꾸며주고 강조해주는 비교급 강조용도 much, a lot, still, far 여기다가 way까지 하나 같이 포함해서 기억합시다. 비교급 강조하는 심지어 더 많은 소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풀밭에 without telling anyone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때 without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바로 뒤에 있는 ing는 동명사 ing이겠습니다. 참고로 이 while의 이름 한번 말하고 갑시다. 당연히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접속사 중에서도 while 뒷절은 부사절이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 자 그럼 이제 부사절 중에서도 종류까지 말할 수 있어야 대치동 중학교 3학년 학생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while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시간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는 뭐뭐하는 반면이라고 쓸 때는 대조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또 양보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때 양보의 뜻으로 쓰였을 때는 보통 문두에 옵니다. 뭐뭐임에도 반면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으로 쓸 때 양보. 그럼 방금은 여기 1번 시간입니까? 2번 대조입니까? 3번 양보입니까? 정답은 대조이죠.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대조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가도 되겠습니다. They thought that 명사절 접속사 that이라는 목적어 자리 있죠. 아까 나왔던 표현입니다. There would be enough grass 충분한 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역시 생각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일어날 미래이니까 will을 써야 되는데 이 과거 주절이 과거이기 때문에 시제를 맞춰줘서 would가 된 거죠. For the additional cows 추가된 소들 위한 충분한 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soon 곧 마을은 행복한 얼굴의 파머들로 가득 찼네요. 자 여기에 be full of가 be filled with로 바꿔서도 전혀 상관없는 표현이고 여기에 happy와 looking 사이에 옆으로 쫙 그어져 있는 요 줄을 영어로는 hyphe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짧게 짝대기 끈 거를 하이펀이라고 하고 좀 길게 짝대기 끈 거를 dash라고 하는데 하이펀과 dash는 좀 의미가 다르죠. 오늘은 뭐 하이펀만 나왔으니까 하이펀만 잠깐 얘기합시다. 하이펀은 주로 왼쪽에 있는 덩어리와 오른쪽에 있는 덩어리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랑 명사 두 개 붙여줄 때 하이펀을 쓰죠. 예를 들면 우리 잘 아는 단어 중에 make up 이렇게 붙이면 한 단어가 됩니다. 이런 명사 두 개 결합되는 그런 것들을 복합 명사라고 하죠. 반면 형용사랑 붙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여기가 그 경우죠. happy라는 형용사와 looking 보이는 이라는 형용사 두 개 결합해서 복합 형용사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이런 복합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붙여주는 역할을 할 때 이런 하이펀을 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개가 이제 길어져서 그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긴 단어를 표현할 때 하이펀을 써서 어쨌든 복합어를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행복하게 보이는 이 농부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Hey, stop pushing me. 나를 밀지 마라. stop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ing 있네요. 그러면 동명사이겠죠? stop 다음에 to push라고 하게 되면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to push라는 부정사가 오게 되면 이때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push하기 위해서 길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다, 어떤 행동을 멈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구분해서 쓰길 바랍니다. Moreover, this is my spot. 여기는 내 자리다. 블라블라블라. We need rain. 비가 필요하다. I'm hungry. Me too. 이 me too 같은 경우는 구어체 표현이니까 완전한 문장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구어체에서 쓰는 나도 그렇다. 그럼 내가 배고프다라고 했으니까 나도 배고프다라고 하는 I am hungry too라고 써야 되는데 구어체로 그냥 me too라고 썼습니다. 참고로 여기 to 자리에 either이나 neither를 쓰면 안 되겠죠? 앞에 말이 긍정이니까 긍정에 대해서 긍정으로 동의할 때 to를 쓰는 것이고 부정에 대해서 부정으로 동의할 때 예를 들어서 I'm not hungry 라고 했으면 나도 배가 안 고파. 그럴 때는 me neither 또는 me either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부정에 대해서 부정으로 그때는 either neither 쓰는 것이고 The number of cows, 소의 수는 여기가 주어이고 cow가 중심 주어가 아니라 the number가 실질적인 주어이죠. 수입니다. 수. 그러니까 수가 주어니까 단수. 그래서 뒤에 만약에 동사가 나온다면 단수 동사가 나올 텐데 여기는 시제가 과거라서 표현이 안 됐습니다. rose, 수가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rise는 자동사이죠. 과거형 rose를 썼습니다. 천천히 숫자가 증가했네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then the cow population이 소의 개체수가 population 하면 보통 학생들이 인구로 자꾸 생각하는데 인구 사람의 숫자뿐만 아니라 동물의 숫자를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말이 population입니다. 자, 이 소 숫자가 grew 증가했습니다. 자랐습니다. 어떤 키가 자라다 할 때도 grow이지만 숫자가 커지다라고 하는 것도 grow이죠. rise의 과거형 rose하고 바꿔서도 되겠습니다. 더 빨리 자랐습니다. 숫자가 the grass on the commons 공유지에 있는 풀들은 began to disappear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동사 뒤에 있는 부정사는 이제 뭐 너무 자주 나와서 하지 않아도 되겠죠?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였습니다. and 등위 접속사. 자, 등위 접속사 앞에 콤마 찍혀 있을 때는 보통 앞에 있는 온전한 절 두 개 붙여주는 등위 접속사이죠. 여기 콤마가 찍힌 이유는 그냥 길이가 길어서입니다. 한번 쉬어가자는 의미죠. 콤마를 안 찍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적당히 길이가 길고 끊어주고 싶을 때 콤마 한번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It became harder.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때 역시 it도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끝까지 봐야지만 가주어인지 비인칭 주어인지 뭐 이때 강조구문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서 봤더니 더 힘들어집니다 하고 나서 for the cow라고 하는 의미상 주어 나왔고 to find grass. 풀을 찾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주어가 맞네요.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 그리고 풀 찾는 거 이게 진짜 주어.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적 용법. 그리고 풀은 풀인데 어떤 풀이냐면 먹을 풀. 여기는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 그러면 grass와 to it은 무슨 관계? 명사와 to 부정사가 여기서는 동사와 목적어 관계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 중에 한 종류니까 맞네요. 그리고 이 to find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cow가 find 하겠죠. 그래서 이 to find 하는 주어를 사이에 끼워놓은 거니까 for the cow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의미상 주어였을 때 for라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목적격을 붙이죠.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설상가상의 우리말 그 반대말이 금상첨화인데 금상첨화를 영어로 표현할 때 icing on the cake라고 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보통 이 말에 반대되는 표현을 쓰시오 그럴 때는 to make matters worse라고 하기보다는 to make things 더 좋게 만드는 거니까 worse가 아니라 better겠죠. better, to make things bette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부정사가 나왔으니까 이 부정사의 용법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뭐겠습니까? 당연히 명사 아니고 형용사 아니고 부사적 용법이겠죠.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도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이런 거를 독립부정사라고 부릅니다. 독립부정사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독립되어 있다는 건데 뒤에 이 주절이 있죠. 주어 동사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주어랑 이 부정사의 주어
주어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주절의 주어와 일치할 필요가 전혀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부정사다라고 해서 이걸 독립부정사라고 부릅니다. 독립부정사에 관련되는 관용 표현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문법 책에서 다양한 표현들을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It did not rain. 비가 오지 않았네요. 날씨 얘기할 때 쓰는 비인칭 주어이죠. 비인칭 주어를 영어로는 empty it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dummy it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dummy는 뭐 가짜 뭐 이런 뜻이죠.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I don't have any cows left. 더 이상 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네요. 소는 소인데 어떤 소냐면 남겨진 소가 더 이상 없네요. 이 left는 leav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분사형이죠.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남겨진. 이 leave가 또 떠나다라는 뜻도 있고 남기다라는 뜻도 있고 내버려두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남겨진 두 번째 뜻이겠죠. Goodbye. What happened to the common? 공유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특별할 거 없고요. 과거에는 when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아닌 종속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when 이하는 부사절이겠고 부사절 중에서도 시간 부사절이겠죠. dry year가 왔을 때 비가 잘 안 오는 건조한 해가 왔을 때 the small number of cows on the commons까지가 주어이네요. 주어가 꽤 깁니다. 이 작은 수 집집마다 한 마리씩만 키우고 있었을 테니까 숫자가 작았겠죠? 이 소의 숫자가 작았습니다. 작은 수가 always found something 뭔가를 항상 찾을 수 있었답니다. 뭔가가 뭐냐면 먹을 뭔가이네요. 역시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 부정사와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는 동사와 목적어 관계, 형용사적 용법.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것은 뭐 문법 책에서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절대적인 문법은 아닙니다. 명령문 같은 거 쓸 때는 always를 문 뒤에 놓기도 하죠. 그리고 이 방금처럼 이게 가운데 끼워 넣기도 하지만 일부 빈도부사들은 문 뒤에 나오거나 문 위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법들이 항상 무조건 따라야 되는 절대적인 문법은 아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죠. However, 역시 우리 접속 부사 나왔습니다. 접속 부사이면서 다른 말로 문장 부사라고 해도 되죠. 앞문장, 뒷문장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문장 부사입니다. 문장 부사 중에서도 연결 부사이고 그 연결하는 것 중에서도 역접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왜 뭐 문장 부사다, 접속 부사다, 연결 부사다 이런 말들이 다 다른 말이긴 하지만 결국은 다 같은 말을 지칭하는 건데 종류가 다를 거고 어떤 것이 상위 개념이냐 하위 개념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 그 각각이 각각 어떤 것을 지칭하고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No grass was left. 풀이 하나도 안 남았네요. 역시 left는 leave의 과거 분사형이죠.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Because 접속사. There were too many cows. 소가 너무 많아서. Because 이하는 당연히 부사절. 부사절 중에서도 때문에이니까 이유 부사절. 그리고 because의 이름은 이유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Things were harsh. The things는 어떤 물건,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처해 있는 어떤 그 상황들 이런 걸 뜻하는 말이죠. 자, 일들이 좀 더 힘들어졌습니다. 혹독해졌습니다. 가혹해졌습니다. 말 사람들한테. 자,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게 이렇게 표시된 요거를 세미콜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땡땡 이렇게 표시하는 걸 콜론이라고 하고 이런 거는 세미콜론이라고 부릅니다. 세미콜론을 쓰는 다양한 그 용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이 세미콜론의 다양한 용도를 다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일종의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사 중에서도 특히 등위 접속사 용도로 많이 쓰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세미콜론 콜론 뒤에 쓰는 것과 세미콜론 뒤에 쓰는 것이 좀 다른데 이런 그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은 그냥 일종의 and 비스무리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반면 이런 콜론을 쓰게 되면 이 콜론 뒤에는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설명하거나 좀 세부 내용을 덧붙이는 그런 말들이 올 때는 이런 콜론을 씁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온전한 절이 하나 나왔고 뒤에도 온전한 절이 있는데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세미콜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인 거죠. Many of the cows는 죽었습니다. Many of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오고 당연히 복수 동사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소는 당연히 셀 수 있으니까 much가 아니라 many가 되겠죠. Enjoy, but remember the rule.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하고 나서 땡땡 나왔죠. 드디어 우리 아까 좀 전에 설명했었던 콜론이 나왔네요. 앞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예를 들거나 세부 내용을 덧붙여주는 때 쓰는 것이 콜론입니다. Only one cow per family. 그 대문자로 쓴 것은 강조의 뜻이겠죠. 또 제목 같은 걸 표현할 때도 이런 대문자를 쓰기도 합니다. 한 집안당 한 마리 암소.
At last 마침내 the grass came back 돌아왔고요. 풀이 원래대로 다시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Now it was able to support only one cow per family. 이때 it은 이제 풀이겠죠? 가리키는 거니까 대명사이겠습니다. 지시대명사. it을 대신해서 that을 써도 상관없겠고 이 that을 쓰게 되면 it보다는 좀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말입니다. 그리고 support라고 하는 이 동사가 뜻이 참 다양하죠. 뭐 지지하다, 지원하다, 뭐 유지하다 이런 뜻도 있고 여기서는 그런 뜻보다도 뭐 부양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겠죠. 자, 이제는 그 풀이 한 집당 한 마리 소를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기를 수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The village went back. 다시 돌아갔네요. To the one family, one cow rule로 돌아갔네요. 이렇게 단어, 명사 연결할 때 복합 명사를 만들어줄 때 붙이는 것이 바로 hyphen이다. 다시 옛날대로 돌아갔습니다. 한 집당 한 마리. The villagers all learn. 모두가 배웠네요. 자, 여기에 all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 앞에 있는 the villagers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all은 동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사람들 모두 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이 all을 앞으로 옮기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죠. All of the villagers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the villagers all 이라고 붙이거나 말 사람들 모두는 배웠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배웠네요. 그 교훈이 뭐냐면 땡땡 콜론 상세한 내용 이어지기. When resources are shared 접속사 등위 접속사 자원이 공유될 때에는 자, 여기에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구분함에 있어서 시제도 참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죠. 여기 배운 거는 과거 시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땡땡 하면서 배운 교훈에서는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죠. 현재 시제로 표현한 거는 다 이유가 있죠. 어떤 배운 교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시간에도 변치 않는 어떤 일반적인 사실, 어떤 습관, 반복, 어떤 진리 이런 거는 항상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거는 과거일지라도 그 내용은 현재가 될 수 있다. 공유가 될 때 it is important 할 때 is은 가주어 뒤에 있는 to value가 진주어이겠죠.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겠습니다. 이 그 자원을 여기서 더가 붙은 이유는 앞에서 한번 언급됐기 때문이죠. 그 자원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왔네요.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and 등위 접속사 다음에 use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앞에 있는 to value라는 1번 부정사와 to use라고 하는 2번 부정사를 연결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to 부정사에서는 to를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은 일반적입니다. 최대한 짧게 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미국 애들이. 그것들을 이니까 역시 resource를 가리키는 대명사겠죠. fairly가 나오네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라는 뜻으로 쓰인 말이고 근데 fairly가 이런 뜻 말고도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뭐 부사로 쓰였을 때 뭐 상당히, 뭐 꽤 이런 뜻도 되고 아니면 확실하게, 뭐 명백하게 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였습니다. The villagers now tell the story. 이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자기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때 이 their children과 this story를 자리를 바꾸면 tell their children this story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수요 동사를 이용한 사형식 구조가 되죠. 자, 간목 직목 자리를 바꾼 케이스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간목을 먼저 쓰고 직목을 쓰게 되면 의미가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약간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이때는 this story가 좀 더 강조되는 느낌이고 반면 위에 것처럼 쓰게 되면 아이들에게가 좀 더 강조되는 느낌입니다. 삼형식과 사형식의 그래서 의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영어에서 여러 단어를 모아서 문장을 배열할 때 만들 때 뒤쪽으로 갈수록 중요한 정보가 오고 앞쪽으로 갈수록 덜 중요한 정보 또는 구정보 좀 새롭지 않은 정보가 앞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중요한 정보가 강조되는 부분이니까 위치에 따라서 강조되는 포인트가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문장 they call it 그것을 여기서 말한 그 이야기겠죠. The story of the commons 공유지의 이야기라고 지칭을 한답니다. 여기에 정관사 더 뿐만 아니라 따옴표로 한 거는 인용한 거죠.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어떤 제목이나 어떤 말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따올 때 이렇게 따옴표 큰 따옴표를 붙여서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재 제6과 본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가정법 과거 나왔었죠. 그리고 접속사는 뭐 완전 많이 나왔었고 부정사도 정말 많이 나왔었고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이런저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이제 우리 중학교 문법이 점점 우리 과를 이어갈수록 앞에서 배웠던 문법들이 계속 복습되고 반복되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이 문법들을 완전히 자기 걸로 충분히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떤 단어가 이제는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삼아
그나마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단어 사전을 찾을 때 그 첫 번째 뜻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뜻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어휘 실력까지도 함께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